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을 행사했죠. 그 이후에 간호계가 준법 투쟁을 비롯한 대규모 규탄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간호법 제정안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쟁점은 두 가지인데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방대한 내용을 짧은 시간에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 관련 뉴스를 보실 때 참고가 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쟁점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장현주 변호사님. 네. 첫 번째 된 것, 지역사회 간호라는 키워드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지역사회 간호를 할 수 있다. 결국 간호사들이 단독으로 개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들은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한다. 그건 너무 상식과 같은 얘기인데 그렇죠. 이번에 법이 만들어져 만약 통과가 됐더라면, 공포가 됐더라면 지역사회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됐다. 그 표현이 쟁점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간호협회 입장에서는 지금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돌봄 수요도 많아졌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들이 많아졌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요.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들이 결국 단독 개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물꼬를 틔워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여러 의견들이 있겠지만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라는 것은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이기만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못 박아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간호사들이 단독으로 개원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호법을 좀 반대하시는 논거로 삼는 것은 저는 논리 비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사안과 굉장히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이어서 당사자들이 있는 것이라 저희가 전화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고 간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두 직역에서는 이 의료기관 진료 말고 지역사회 진료와 관련한 이 조항이 들어간 것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차례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 목소리입니다. 지역사회를 빼고 처우 개선에 주안점을 두자고 해도 완강히 거부하고 끝까지 지역사회를 넣겠다고 고집을 부린 것이거든요. 간호사가 주체가 되어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을 고용해서 운영하겠다는 뜻으로밖에 안 보이고요. 간호법을 통해서 지역사회 간호돌봄센터 등 그런 거를 통해서 간호사 단독으로 독자적으로 개원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고집을 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간호사협회에서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을 하네요. 타경란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입니다. 질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간호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문구가 중요할 수 있고요. 진료의 보조라는 거는 저희가 진료를 단독으로 할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환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되 단독으로 무엇을 개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현행 의료법이나 간호법에서는 어떠한 부분에서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밝힐 수가 있고요. 진짜로 생각이 정반대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복잡해 보입니다만 의료라는 그 행위, 그러니까 통합 의료라는 그 시스템에서 간호라는 분야를 떼내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의료에 의사,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런 분들이 총망라돼 있었지만 간호법이 제정이 되게 되면 간호사분들이 주로 하던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의료 체계 또는 의료 시스템에서 간호라는 분야가 새로운 분야로 이제 독립한다. 네.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사라든지 이제 의료계에 종사하는 다른 직역에서는 상당히 반대 목소리가 크고요. 반대로 지금 이제 사회복지라든지 아니면 이 고령화에 따라서 돌봄 서비스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간호사분들은 그걸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간호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상반된 시각이고 이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실제 이제 의료 수혜자들 아닙니까? 실제 고객들인데 이 국민들이 아직 이해를 많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법이 필요하다라면 어떻게 제정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간호법 같은 간호사법 같은 경우는 이제 논란의 핵심이 두 가지죠. 지역사회 간호 규정하고 간호조무사 자격 관련 규정입니다. 오해하고 문제점을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사회 간호 규정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간호사 단독 개원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 법안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간호사의 임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 과정에서 간호법 내용이 다른 법에 우선한다는 내용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불씨는 남아 있지만 이번에 간호법만으로 단독 개헌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두고 있는 자격 관련 규정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것은 아니고 의료법 규정을 그대로 갖고 온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법 체계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존 의료법 적용 대상에서 간호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간호법을 신설하면서 간호사를 의료법에서 빼버렸죠. 네. 이 경우 이제 의료행위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의료 현장에서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 분배, 책임 귀속에 혼선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의료법하고 간호법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신법 우선 원칙을 주장을 하면서 간호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이제 혼란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력 상한제 폐지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주로 전문대학에서 신설학과를 만들기 위해서 주장을 했었는데 한편으로 이제 또 현직 간호조무사들이 일정 경력 쌓은 후 간호사로 진급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을 전혀 담지 않았기 때문에 즉 간호조무사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아서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 간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간호법이 일단 제정된 후에 향후 개정 방향에 따라서 이제 이 의료 서비스 그리고 돌봄 등의 복지 서비스를 직역 이기주의가 좌지우지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의 처우 개선하고 장기 근속 유도는 매우 절실한 문제인데 이를 의료법 개정으로 풀어가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김정희 교수님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만 이게 바로 두 번째 쟁점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로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그 법에 따르면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특성화고 외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간호조무사 양성소 교육을 이수한 사람, 관련 학원을 이수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이란 말이 붙기 때문에 이 제한을 두는 것, 이 차별을 두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큰 쟁점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격을 누구를 할 것이냐 이게 자격 제한을 하는데 특이하게도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고졸이나 또는 이제 동등 학력 소유자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나는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걸 못하게 막는 이런 그 학력 그 제한 그 악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 역시 당사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아까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타경란 대한간호협회 부회장도 인터뷰를 저희가 해봤고요.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 회장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것에 대한 규정 관련돼서는 양쪽 얘기는 어떨까요? 소개합니다. 현행 의료법 80조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학력과 차별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걸 밝힐 수가 있고요. 2022년도 간호조무사 시험 합격자의 41%가 대학 졸업 이상자입니다. 지금 현재 간호조무사가 되려고 하면은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간호학을 공부한 자 또는 저희가 간호학원에서 1520시간을 공부한 사람에게만 응시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등학교에서 받은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시는 거는 국민들을 모독하는 게 아닌가.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찾는 동네 의원급에서는 80~90%가 다 간호조무사입니다. 네, 지금 그 간호법의 핵심은 우리 대한민국이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간호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지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간호사들이 힘들어서 간호사 처우 개선을 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계속 양당의 대선 후보도 다 공약했는 사항인데 좋습니다. 그 의료원 단독 의원 개원은 여러분 앞에서 의사의 지휘 감독 하에 한다는 이 조항 때문에 불가하다고 하는데 지금 간호조무사와 어떻게 보면 또다시 있는데 학력으로 해서 특성화고 우리 보통 보건고등학교라고 그러거든요. 보통은 나머지는 국비가 지원되는 간호조무사 학원이 있습니다. 그럼 보통 6개월 교육받고 6개월 실습하면 자격증 시험을 칠 수 있고 자격증을 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간호조무사도 41% 이상이 대졸 이상 학력을 갖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한 5년 전 자료지만 그 면허를 땄는 사람은 35만 명, 간호조무사는 64만 명, 현직은 간호사가 15만 5천 정도가 있고 조무사가 15만 명 있는데 이거는 계속 거꾸로 직역 간 갈등이 조장되는데 이참에 정부에서는
좀 명확하게 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명확하게 해서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이 최근에 논란이 됐고 도심에서도 계속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간호법과 관련된 두 가지 쟁점을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 관련된 뉴스를 보시는데 이 두 가지 쟁점이라는 관점에서 보시면은 좀 이해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